네, 이어지는 종목 겨루기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IS의 정재훈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10월의 탑5 성과, 상승률 현황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가 부근에서 견조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1위 하창환 본부장의 파마 리서치 자리 잘 지키고 있고요. 2위는 이건희 대표의 종목 두 종목이 공동으로 차지했네요. 지아이노베이션, KB금융, 그리고 4위 역시 하창환 본부장의 리가켄바이오, 5위도 이건희 대표의 이수페타시스가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지금 탑5 모두 하창환 본부장, 이건희 대표의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와, 종목들이 상당하네요. 주제에 맞춰서 핵심 유망주 잘 뽑아주셨던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분과도 주제 안에서 정말 더 갈 수 있는 유망주 꼼꼼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컨텐츠주입니다. 먼저 게임 쪽에서 오늘 시프트업 NC소프트의 중국 판호 발급 소식이 있었죠. 또 다음 달 G스타의 기대를 안고 일부 게임주들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파트 열풍의 엔터 그리고 음원 관련주들이 힘이 좋고 또 흑백요리사 선전의 컨텐츠 그리고 연말 오징어 게임 2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 엔터, 컨텐츠, 웹툰까지 그동안 부진했던 컨텐츠 전반의 힘이 과연 바닥을 잡고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바닥권 탈피를 노리는 컨텐츠주에 대한 두 분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이사님. 네. 사실 여기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 이슈 나오면서 들썩들썩하는 종목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확산까지도 가능할까요? 우선 뭐 그 정도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종목으로 가는군요. 네,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게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어주느냐 마느냐 이 부분들인데 실적이 좀 상당히 부진했던 그런 섹터들이 대부분입니다. 컨텐츠 쪽이라든가 엔터 쪽이라든가 게임 이쪽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실적이 좀 받쳐주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는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주가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이제 바닥이 쳤다라는 인식들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넷플릭스에 대해서 뭐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가수들이나 이런 아티스트 같은 경우도 복귀를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엔터주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주가는 좀 많이 반영이 되었던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를 좀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좀 포트에는 구성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중국 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경계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미중 무역 분쟁은 좀 계속적으로 악화되면 악화됐지 개선될 기미는 좀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게 좀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미국 쪽에 있어서의 그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나 섹터들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컨텐츠 전반의 확산의 상승보다는 결국 일부 종목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한 힘까지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시긴 했습니다만 진짜 그 안에서 개별주들의 흐름 보면 YG 플러스 오늘도 끌어올렸죠. 스튜디오 미래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지금 오후장에는 디어유가 또 텐센트와 손잡고 중국 시장 진출한다. 그 전에는 미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었고 오늘은 또 중국 모멘텀이 나오면서 디어유가 또 23% 급등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특징인데요. 그럼 이렇게 종목별로는 계속 그 힘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정태근 이사님? 그 부분도 살짝 뭐 부정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정재훈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네. 숫자라는 부분이 좀 받쳐줘야 조금 소위 말하는 랠리 이런 걸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작년 상반기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터 3, 4가 뭐 그중에서 JYP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잘 가긴 했지만 그때도 결국 실적이 받쳐주게 되면서 랠리가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도 영상 콘텐츠도 그렇고요. 그리고 게임 콘텐츠도 그렇고 잘 기억하지 모르겠지만 2012년, 2014년 그때 당시에 CJ CGV, 컴투스, 선데이토즈 랠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이슈에서 갔다라기보다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뭐 컴투스라든지 그리고 CJCB 같은 경우에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랠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물론 화면에도 아파트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잘 생각해 보자고 이게 왜 지속성이 없는지를 한번 과거 사례를 볼게요. 최근에 한강 관련돼가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되면서 예스 24인지 관련주가 갔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조용하잖아요. 네. 그리고 과거에 또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글로벌 흥행하게 되면서 아시겠지만 관련된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갔었지만
그러니까 랠리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에서 뭐 단기, 중기 변동성 나왔었지만 그 서두에 말씀을 드린 뭐 작년에 엔터 같은 그런 랠리는 조금 약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어찌 보면 그 로지 아파트 이런 것들 그리고 하반기 오징어 게임이 나오겠지만 네. 오징어 게임이 전작 수준의 어떤 흥이 나올까? 기대치가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영상 컨텐츠도 관련 이슈에 의해서 뭐 최근에 한강 관련된 종목 관련돼 가지고 서점 관리가 갔던 것처럼 아마 그 정도 영향이 있지 아하.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두 분 다 사실 결국에는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한 바닥권에서 이슈에 따라 들썩일 수 있기는 하겠으나 네. 연속성에 대해서는 다소 의구심이 있다라는 좀 보수적인 진단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그 포지션, 그 스탠스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YG 엔터 대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YG 엔터는 그 안에서 그래도 본다면 이걸 보자는 걸까요? 아니면 YG 엔터는 진짜 좋게 봐서 매수도 유효해서 갖고 오신 건가요? YG엔터는 실적에 있어서의 가시적인 효과가 가장 빨리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주가적인 측면으로 봐도 97,000원대에서 3만 원을 좀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 원인은 사실 실적 부진이 좀 가장 큰 원인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뭐 턴어라운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뭐 아티스트들이 속속 이제 복귀를 예정을 두고 있죠. 2NE1이라든가 지금 콘서트 진행하고 있고요. 콘서트도 이제 8회 정도 더 남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는 다시 앨범을 좀 내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식의 이 아티스트들이 복귀를 하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바로 돌아설 가능성이 좀 네.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엔터 3사들 중에서도 보게 되면 자사주 매입을 좀 많이 했어요. 대표들이. YG엔터의 양현석 대표 같은 경우도 올해 연초에 200억 가까이 좀 매수를 했는데 그 단가가 아마 43,000원대일 겁니다. 그 자리대 최근 들어 좀 저점으로 좀 기록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43,000원짜리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뭐 5만 원대에서 5만 5천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기본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로제 솔로는 YG 엔터테인먼트에 그렇게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는 하나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가장 실적적으로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엔터사인 만큼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 내에서 그나마 좀 지켜볼 만한 또 관심주로 꼽아주셨고요. YG 엔터에 맞서는 스튜디오 미로는 오늘 벌써 17% 네. 급등이 나와버리고 있는데요. 오늘 상승의 힘을 좀 빌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실적 네. 나오나요? 지금은 계속 적자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적자 나고 있는데 그 제가 9월 24일 날 상한가 나온 날 이때부터 주가 상승이 나와서 뭐 네네. 때문에 상승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 쪽 같은 경우도 IP 확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실적을 좋아지게 할 만한 어떤 힌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넷플릭스와 IP 계약을 하게 된 부분들 일단은 뭐 특징주 뉴스 나와 있으니까 그건 차트하고 9월 24일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스튜디오 N 그리고 토에이 N이하고 이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네이버 웹툰 고수 요거에 대해서 그 애니메이션 공동 기획 개발 MOU를 체결했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제 애니메이션 수주만 받아가지고 수주만 받게 된다라면은 제작 비용의 어떤 마진만 받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IP 권한을 나눠 가지게 됐다라는 뉴스가 같이 나왔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IP를 보유하게 되면은 기획, 제작, 편집, 굿즈 제작까지 전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IP를 보유하게 되면은 굿즈 판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쪽으로 부수의 어떤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런 부분까지 가능해지게 되면은 그동안 스튜디오미의 어떤 약점이었던 수익성을 개선시킬 만한 요인이 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IP 확보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앞으로 어떤 실적 개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보고 있어요. 지금 스튜디오 미르가 지금 이번에 MOU 체결한 토이 애니메이션의 어떤 모델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토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 IP 확보를 통해 가지고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희망회로 돌리자면은 토이 애니메이션 같이 영업이익률만 좀 높일 수가 있게 된다라면은 네. 아마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는 적자 탈출이 올해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흑자선언 및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이번 주 메타 실적이 있는데 이게 9월 25일 날 또 이제 메타에서
오라인을 공개하게 되면서 관련주가 또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일 날 메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된다면 또 관련주로서 또 엮여서 또 주가 단기적-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네.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도 있고 네네. 무엇보다 지금 넷플릭스 IP를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 미루는 중장기적인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가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실적적인 측면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나마 실적으로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스튜디오 미르와 네. YG 엔터테인먼트를 컨텐츠 전반의 시각은 보수적이긴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좀 지켜보자 선별적인 종목 또 유망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종목 겨루기 지금까지 정태근, 정재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